아이폰 12 사신 분들 슬슬 케이스도 고민하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아이폰 12와 함께 새로 출시된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애플의 정품 케이스와 지갑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폰 12를 사면서 바로 같이 구매를 하려고 했지만 재고가 부족해서 일단 품절이 풀린 걸 하나씩 구해서 쓰게 되었는데요. 재고가 풀릴 때마다 하나씩 사서 모으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트를 다 모으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애플 정품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제가 사용한 후기를 들려드리고 추천하는 제품과 추천하지 않는 제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구매한 액세서리는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아이폰을 쓰는 분이라면 익숙한 바로 그 실리콘 케이스인데요. 이번에 맥세이프를 지원하면서 가격이 1만원 오른 59,000원이 되었습니다. 색상은 총 8가지 색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저는 아이폰 12 프로의 퍼시픽 블루색과 비슷한 딥 네이비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같은 파란 계열이라서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딥 네이비라는 이름답게 짙은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 로고를 포함한 몇몇 부분은 검은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맥세이프 자석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보이고 아이폰 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보들보들한 벨벳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리콘 케이스의 무게는 29g으로 꽤 무거운 편입니다. 사고 보니까 제 애플워치도 딥네이비 컬러의 스포츠 밴드라서 같이 두고 보면 색상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깔맞춤에 강박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리콘 케이스는 특유의 부들부들한 질감이 있지요. 이게 처음엔 좋기는 한데 나중에 보면은 먼지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이폰 12 프로와 착용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케이스를 착용하는 순간 파란색의 맥세이프 문양이 팝업됩니다. 첫인상으로는 옆면의 테두리가 상당히 얇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전작인 아이폰 11은 옆면이 뭉툭하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은 베젤이 뚱뚱해 보이는 부분이 컸는데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옆면이 직각으로 떨어지다 보니 더 베젤이 날씬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뒷면의 카메라 부분은 뚫려 있고 테두리는 블랙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카메라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두께입니다. 평평한 바닥에 눕혔을 때에도 카메라의 손상이 갈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씌운 아이폰 12 프로의 무게는 224g이 나옵니다. 스펙상 아이폰 12 프로의 무게가 187g이고 실리콘 케이스가 29g, 강화유리가 8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접한 애플 정품 맥세이프 케이스는 저에게는 많이 아쉬웠는데요. 일단 무게가 생각보다 꽤 무거웠습니다. 맥세이프용 자석 때문인지 무게 체감이 꽤 컸습니다. 12 프로도 꽤 무겁다 보니까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표면에 먼지가 너무 잘 붙어서 더러워 보인다는 점도 쓰기가 꺼려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급한 건 맥세이프 충전기였습니다. 이것도 초반 재고가 없어서 한참 기다리다가 쿠팡에서 겨우 구매했는데요. 가격은 45,000원입니다. 구성품은 특별할 것 없이 간단했습니다. 그냥 케이블이에요. 설명서가 있긴 한데 참 읽기 싫게 생겨서 그냥 다시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애플워치 충전기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차이가 있다면 동그란 충전 단자의 지름이 더 크고 USB-C 타입 단자를 사용한다는 점이겠네요. 이렇게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케이스 뒤에 붙이면은 정확히 위치를 찾아서 달라붙고 충전이 시작됩니다. 뒤로 놓여졌을 때는 더욱 간편합니다. 내기만 하면은 착 달라붙죠. 충전이 시작할 때에도 케이스를 씌울 때처럼 맥세이프 문양이 팝업됩니다. 이 맥세이프 충전기는 15W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기존 아이폰의 7.5W 무선 충전보다 빠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유선 충전보다는 느립니다. GSM 아레나에서 실행한 실험에 따르면 0% 배터리에서 30분 충전을 했을 때 맥세이프는 30% 충전이 완료되었다고 해요. 똑같은 20W짜리 어댑터에 유선 케이블을 연결하면 58%가 충전이 완료되었는데 거의 속도가 2배나 느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세이프의 15W 무선 충전의 속도는 거의 5W 유선 충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유선 케이블로 아무데나 주변에 남는 USB에 끼워다 써도 웬만하면은 이 맥세이프 충전기보다 충전이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맥세이프 충전기를 쓰는 일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반에 인기가 많아서 구매가 어려웠던 클리어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12 프로의 디자인의 핵심은 각진 옆면에 빛이 반사되는 건데 실리콘 케이스는 여기가 가려지다 보니까 내가 아이폰 12를 쓰는지 아이폰 11을 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애플 정품 클리어 케이스의 가격은 59,000원으로 먼저 소개해드린 실리콘 케이스와 가격이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많이 파는 만원짜리 우레탄 케이스랑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13,000원짜리 우레탄 케이스인데요. 애플 정품은 이런 물컹대는 우레탄이 아니라 단단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거의 유리랑 비슷한 경도가 느껴져요.
옆면은 뒷면보다 조금 더 소프트하긴 합니다만 우레탄처럼 늘어나지는 않고 딱딱합니다. 아쉬운 점은 우레탄은 손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는데 애플 클리어 케이스는 그렇지 않아서 손에 더 쉽게 미끄러집니다. 안쪽을 보시면 맥세이프용 자석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여기에 제품 정보도 적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자석들이 맥세이프 충전기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뒷면은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때가 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폰 12 프로에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옆면도 단단한 재질이다 보니까 착용하는데 살짝 힘이 들어갑니다. 테두리의 두께는 실리콘 케이스랑 비슷한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립감도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느껴졌던 불편함이 바로 이 물리 버튼을 누를 때였는데요. 버튼을 누르는데 케이스 자체의 단단함 때문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전원 버튼뿐만 아니라 볼륨 버튼도 똑같이 단단해서 사용감에 큰 마이너스로 작용했습니다. 다른 케이스들처럼 옆면의 모음 스위치는 그냥 뚫려 있고요. 유독 이 클리어 케이스만 이 아랫부분이 활짝 뚫려 있습니다. 전에 이런 케이스를 쓰다가 떨군 적이 있는데 이 아랫부분은 전혀 보호를 못 받더라고요. 아마도 아래까지 둘러싸버리면 착용이 더 어려워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실질적인 보호력의 감소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뒷면의 카메라 부분은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보호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 뒷면 디자인입니다. 보통 이런 투명 케이스를 쓰는 이유는 아이폰의 기본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이 맥세이프 테두리가 미니멀한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해치고 있어요. 나 맥세이프 쓴다고 동네방네 자랑할 거 아니라면은 굳이 이런 문양을 선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맥세이프 클리어 케이스의 무게는 29g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실리콘 케이스랑 무게가 똑같네요. 이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인데요. 전체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무게는 30g입니다. 정품 클리어 케이스와 비교해보면 얼핏 외관 차이는 잘 나지 않지만 일단 아랫부분이 막혀있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두께는 정품 케이스가 훨씬 얇습니다. 정품은 안쪽 테두리에 제품 정보가 써져 있는데 가품은 그냥 흰색 테두리만 있고 잘 보면은 작은 자석이 붙여있는 것도 보여요. 이 정품 클리어 케이스의 가격이 좀 오버기는 한데 재질이나 마감이 다른 일반 투명 케이스들보다는 상당히 다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 발표날 카드 지갑을 보고 와 저건 꼭 사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매물을 구하지 못해서 한참 쿠팡을 새로 고침하다가 어느 날 윌리스에 가니까 딱 하나가 있길래 바로 사왔습니다. 가격은 75,000원이고 총 4가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가죽색으로 익숙한 새들 브라운색을 구매했고요. 이렇게 뒷면에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쉽게 카드를 뺄 수 있습니다. 역시 가죽이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카드 지갑과 다른 점은 뒷면에 맥세이프 자석을 통해서 붙는다는 점이죠.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아이폰 12에 바로 붙여도 잘 붙습니다. 다만 붙인 다음에 살짝 자리를 잡아주어야 더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붙이면은 외부 충격에도 잘 붙어 있는 데 비해 아이폰 12 본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자석수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따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드는 최대 3장까지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뺄 때에는 뒷면의 홈에 손을 넣어서 빼면 뒷면의 카드부터 하나씩 빠져나옵니다. 3장이 들어갈 정도로 카드 지갑의 두께감은 꽤 있는 편입니다만 카드를 하나만 넣어도 안쪽에서 잡아주는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앞쪽에서 카드를 빼기에는 좀 힘이 많이 들지만 뒤쪽에 구멍을 통해서 빼는 건 익숙해지면 한 번에 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 차단 때문에 카드를 삽입한 상태에서 교통카드 태그는 되지 않는데요. 뒤쪽 구멍을 통해서 태그하면 된다는 분도 있지만 저는 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끝부분만 살짝 꺼내주어도 태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카드 지갑만 살짝 분리를 하고 이 정도만 카드를 뽑아서 바로 태깅을 합니다. 태깅을 한 다음에는 다시 끌어당겨서 수납하고 주머니 아이폰에 다시 붙여 넣습니다. 이런 방식이 익숙해지면 불편 없이 바로 태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손끝이 건조해서 카드가 손에서 잘 미끄러지는 분이라면 이렇게 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스카치 테이프를 살짝 붙여주면 마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카드를 손가락으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품을 한번 구매해 봤는데요. 케이스에서부터 어설픈 티가 많이 나죠. 이런 가품들이 그럴듯이 얼핏 보면 차이 없게 보이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애플 로고의 위치가 살짝 애매합니다. 위치가 좀 이상한 데에 박혀 있죠. 뒷면의 홈까지 디자인은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카드를 고정해주는 스프링이 정품보다 조금 더 약해서 카드를 한 장만 넣는다면 이렇게 흔들어주면 빠지더라고요. 참고로 정품 맥세이프 카드 지갑의 무게는 33g인데 이 가품 맥세이프 카드 지갑의 무게는 17g으로 무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아마도 들어있는 자석 수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인지 위치 고정이 잘 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비해 정품은 이렇게 위치를 잡으면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차폐 기능도 정품보다 약하긴 하지만은 들어가 있기는 해서 교통카드로 쓸 때 뽑아서 태그해야 되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정말 괜히 샀다 싶었네요. 마지막으로 구매한 건 바로 이 가죽 케이스였습니다. 카드 지갑의 가죽 촉감이 만족스러워서 가죽 케이스도 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색깔도 똑같은 색으로 맞춰버렸습니다. 가격은 75,000원으로 스마트폰 케이스 치고는 꽤나 많이 비싼 편이지만 가죽 소재랑 애플 브랜드 값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뭐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졌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가볍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가죽이 훨씬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무게를 재보니까 놀랍게도 25g이 나옵니다. 앞서 쟀던 정품 클리어 케이스와 실리콘 케이스가 모두 29g이었는데 가죽 케이스 무게가 더 가볍다니까 혼란이 오더라고요. 뒷면에 애플 로고는 살짝 음각되어 있어서 만질 때마다 촉감으로 느껴집니다. 버튼은 또 가죽이랑 다른 재질로 마감되어 있어서 더 예쁘게 보입니다. 안쪽은 실리콘 케이스랑 비슷하게 보들보들한 벨벳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에 가죽 케이스를 끼우면은 가죽색과 함께 매직세이프의 문양이 팝업됩니다. 이건 참 쓸데없이 멋있네요. 이 가죽 케이스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버튼의 클릭감입니다. 아이폰의 버튼이 딸깍딸깍하는 느낌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졌어요.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한번 붙여볼게요. 색이 완전 똑같아서 한 세트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카드 지갑을 붙일 때에도 맥세이프 팝업이 뜨는데 색깔까지는 안 나오네요. 여기에 맥세이프 충전기를 붙여도 이게 붙기는 합니다만 카드 지갑의 차폐 기능이 되기 때문에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충전을 하려면 카드 지갑을 떼고 맥세이프 충전기를 붙여야 합니다. 막상 그러긴 좀 귀찮다 보니까 카드 지갑을 쓰면은 이 맥세이프 충전기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하는 게 훨씬 편하고 속도도 빠르니까요. 이렇게 5가지의 애플 정품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3개의 케이스 중에서 저는 최종으로 가죽 케이스를 선택했습니다. 두께나 그립감은 모두 비슷했는데 일단 무게가 제일 가벼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 제일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죽 특유의 고급스러운 촉감과 색도 좋았습니다. 카드 지갑과의 깔맞춤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색상 조합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 색으로 통일을 했는데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아이폰과 지갑이 같은 느낌으로 통일이 되니까 뭔가 더 정돈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석으로 카드 지갑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손맛이 또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성에서는 사실 이 카드 지갑을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교통카드를 바로 태그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형 케이스를 쓰는 건데 이게 차단되다 보니까 매번 폰에서 떼고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붙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카드 지갑을 따로 챙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부착은 안 되더라도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니까요. 그리고 맥세이프 카드 지갑의 무게도 만만치 않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거를 굳이 폰에 붙이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쓰면서 이렇게 계속 드는 회의감을 애플과 가죽 감성으로 극복해야 했습니다. 맥세이프 충전기는 과감하게 사지 말라고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인 패드형 무선 충전기는 무게가 있어서 그냥 폰을 들기만 하면 되는데 맥세이프는 분리할 때 두 손을 다 써야 하는 등 은근한 불편함이 더 많습니다. 속도도 같은 20W 어댑터를 썼을 때 라이트닝 유선을 쓰면 거의 2배가 빠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라이트닝 유선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낭비가 많은 무선 충전보다는 유선 충전을 사용하는 게 쓸데없는 전력 소모도 줄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길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맥세이프 정품 액세서리를 고민하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맥세이프 충전기나 액세서리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자석과 무선 충전을 위해서 어쨌든 무게가 계속 더해지는 구조이다 보니까요. 가벼운 무게가 중요한 분이라면 맥세이프는 아예 제쳐두고 그냥 일반적인 서드파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